메뉴 검색기 메뉴에서 옵션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그리고 옵션은 자주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경우가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단축키는 OP라고 치면 돼요. OP 이렇게 치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파일 탭에는 그 여러 가지 파일의 경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템플릿 설정에서 템플릿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도구 팔레트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임시로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로를 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작업하다가 튕김 현상이 생겼다, 다운이 됐다, 정전이 됐다. 그러면 그 오토캐드는 계속적으로 그 임시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임시 파일이 어디 저장됐는지 가서 그 파일을 찾아서 그 DWG로 바꿔가지고 다시 불러오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저장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없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최대한 복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가 여기에 다 있으니까 확인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 표시는 한번 해봤죠. 색상을 지금 이제 검은색으로 돼 있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 뭐 흰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색상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십자선, 우리가 이제 화면에 십자선이 나타나는데 십자선의 크기를 여기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로 하면 십자선이 전체적으로 XY축으로 크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십자선 크기들을 여기서 조정을 해요. 자, 그 다음 열기 및 저장을 보겠습니다. 열기 및 저장은 보면은 오토캐드 2018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2021인데 왜 2018로 저장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게 파일 포맷이 2018, 19, 20, 21이 같아요. 그러니까 21로 작성했어도 18은 그대로 불러와지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만약에 2020에서 작업한 걸 2015에서는 불러와지 안 불러와지? 안 불러와지죠. 그래서 파일 포맷이 버전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2018 도면이라는 것은 18이나 19나 20이나 21이나 파일은 포맷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동 저장은 지금 여기 그 파일 안전 예방 조치로 10분마다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자동이 10분마다 자동 저장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정전이 됐거나 뭐 튕김 현상이 생겼을 때 어떤 파일로 저장이 되냐면 AC 달러라는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그 밑에 AC 달러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고, 그것이 임시 파일 폴더 있죠. 파일에 가보면 그 폴더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작업하고 있는데 정전이 됐다. 그러면 일단 다운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바로 탐색기로 가서 아까 그 파일의 그 경로 있죠. 임시 파일 경로를 찾아가가지고 거기 가보면 금방 작업했던 AC 달러라는 파일이 있어. 그래서 AC 달러라는 파일을 DW를 바꿔가지고 불러오면 됩니다. 10분마다 저장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한 9분이 지났는데 다운됐어요. 그러면 한 9분 정도 작업된 건 어떻게 돼? 복구는 안 되겠지. 그렇죠? 최소한 10분마다 저장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이 시간을 또 여기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플루 및 게시를 보겠습니다. 자, 플루 및 게시는 일단 아래 한글을 깔게 되면 한 건 PDF가 저장이 여기 출력 장치로 이렇게 등록이 되고요. 어크로벳을 정품을 깔면 그것도 어크로벳 PDF가 이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프린터를 사서 꼽으면 어떻게 돼요? 그 프린터 드라이브가 설치가 되죠. 설치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한 건 PDF라든지 몇 개 없습니다. 프린터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고 여기에 리스트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기본적으로 출력 장치는 뭘로 하겠다. 기본 프린트죠. 기본 프린터를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객체 스냅 할 때 그 표시기 있잖아요. 색깔 딱 변하면서 이렇게 사각형이 딱 그려지잖아요. 선택이 됐다는 그 크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불편하거든요. 조준창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준창 크기도 우리 십자선의 조준창 크기를 너무 크다 그러면 좀 작게 하고,
너무 작으면 좀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어떤 객체 선택할 때 그 사각형 크기 이걸 또 조절할 수 있고, 객체를 선택했을 때 그립 그냥 찍으면 어떻게 돼? 파란 그 조절점이 생기면서 선택이 되잖아요. 그것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작업하는데 십자선이라든지 그립이라든지 오토스냅이라든지 그런 그 크기를 여기서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로 가겠습니다. 프로파일에 가보면,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이 오토캐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환경 설정을 저장하는 저장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재는 어떻게 돼요? 프로파일이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환경을 이렇게 여기다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고 컴퓨터에 가면 어떻게 돼? 내가 쓰던 스타일하고 환경이 안 맞잖아. 그러면 그 환경을 갖고 오면 내가 쓰던 환경으로 그대로 바뀌어져 버려요. 축적과 용지 크기에 따른 도면의 범위인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할 때는 도면 영역을 뭐 A4로 해서 리미트로 해서 A4 설정하고, 뭐 아니면 A3로 설정해서 거기서 모든 도형을 1대1로 그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도형이 A4나 A3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도형이랑 상관이 없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실제는 도형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그 한 변의 길이가 한 80m 정도 돼요. 80m. 그러면 80m 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계를 해서 출력을 낼 때는 어떻게 돼요? 80m짜리 종이다 출력을 못 내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크기의 도면을 축소해서 A3나 A4로 축소해서 출력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종이로 제도하던 시절에는 큰 구조물이 있으면 그 구조물을 축소해서 그렸어요. 만약에 뭐 50분의 1이다, 100분의 1이다 이렇게 축소해서 그렸어. 축소해서 그랬는데 캐드는 어떠냐? 1대1로 그리는 거예요, 무조건. 1대1로 그리고 출력할 때 축소해서 출력을 내는 거예요. 도면 틀 작성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MV 셋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도면 영역 설정을 해서 리미트하고 뭐 가로가 얼마인지 곱하기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나만 다 해결이 됩니다. 도면 영역 한 개까지 자동으로 설정이 돼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그냥 해볼게요. 지금 이 원형 도면은 지금 현재 A4죠. 그렇죠? A4의 도면 영역입니다. 근데 이 A4의 도면 영역을 100배로 확대해가지고 100배 크기의 도면 영역 한 개를 설정을 하려고 그래요. 이걸 그대로 활용을 해서, 자, MV 셋업이라고 칩니다. MV 셋업이라 치면, 도면 공간 사용 가능하게 합니까? 여기서, 기본값이 Y인데, N을 눌러요, N. 아니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미터법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다 미터법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터법 사용하려면 뭐예요? M을 쳐요, M. M을 칩니다. M을 치면 이게 창이 뜨죠. 창이 뜨는데 나는 100대1로 축소해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분의 1로 축소해서 A4 용지에 100분의 1로 축소해서 출력을 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치냐면 100이라고 치는 거예요. 100이라고 칩니다. 그 다음에 용지 폭입니다. A4 용지 가로가 얼마예요? 297이지. 그래서 297을 씁니다. 297 하고 엔터 쳐요. 그 다음에 용지 높이는 210이잖아요. 210 하고 엔터를 쳐요.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딱 거기에 맞춰서 세팅이 돼서 테두리가 딱 그려져요. 밀리미터로 따진다면 29,700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설정된 값들이 있잖아요. 치수 변수라든지 뭐 문자 있는 것들이죠. 그걸 갖다가 100배의 비율로 다 키워주는 거야. 키워주게 되면 이 100배 되는 이 도면에 원형 도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의 원형 도면을 딱 만들게 되면 그것을 만약에 다른 큰 도면을 구조물을 그린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는 지금 변수들이 있어요. 변수들. 예를 들어서 치수 변수들이라든지 문자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걸 딱 일정한 비율로 키워주면 여기에 하나의 100배 되는 100배 되는 원형 도면을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을 저장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MV 셋더. 자, 도면 공간을 사용 가능하게 합니까? 그럼 여기서 N을 눌러주고요. 미터법 M을 치고 50배예요. 50이면 여기서 뭐라고 쳐요? 50 이렇게 칩니다. 50하고 엔터. 그 다음에 용지 폭이는 얼마예요? A3면 420이죠? 그래서 420 엔터. 그 다음에 높이가 297입니다. 297하고 엔터를 딱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건 A4 1대1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 안쪽에 있는 것은 A3로 출력내는 50배 되는 도면 용량 한 개. 이것은 그 테두리, 도면 용량 한 개 테두리예요. 이것은 A4로 출력내는 100배 되는 도면 용량 한 개 테두리입니다. 지금까지는 1대1로 이렇게 했지만 실제는 현장에 가게 되면 비율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그때마다 MV셀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 사용됐던 변수들을 같은 비율로 곱해주면 돼요. 같은 비율로 확장시켜서 다시 그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또 하나의 원형 도면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사용자화를 누르면 여기 체크되어 있는 것은 이 상태 막대에 나타나고요. 상태 막대에 나타나고 체크 안 된 것은 해제가 됩니다. 근데 내가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은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게 좋아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동적 입력 설정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눌러줘요. 포인터 입력 사용이 이렇게 여기 체크가 되어 있어요. 체크되어 있는데 이거 포인터 사용 입력을 해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포인터에 나타나는 어떤 좌표값 이런 것이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능한 경우 치수 입력 사용 치수 입력을 이거 체크된 걸 해제를 해버리면 또 이것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십자선 근처에 명령 프롬프트 및 명령 입력 표시, 명령 프롬프트의 추가 팁 표시 이것도 다 해제를 한번 시켜보면 이제 화면상에 어떤 다른 내가 작업하는 도중에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좌표값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오고 이것을 체크하면은 내가 작업하면서 가름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치수가 얼마이고 이제 대충 스케치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할 때마다 어떻게 돼? 각도와 길이가 딱 표시가 되니까 그렇죠. 입력도 바로 하니까 그럴 때 그때는 좋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설정하고 필요할 때는 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단축키가 F12예요. 그래서 한 번 누르면 설정이 되고 한 번 누르면 이제 꺼지고 그래요. 그래서 F12키로 해도 되고요. 12키로 하고 해도 되고 마우스로 이걸 클릭해도 됩니다. 그 상대 좌표 쓸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좌표값 입력할 때 앞에다가 골뱅이 넣죠. 근데 2021 넘으면서 절대 좌표를 넣으려고 딱 하면 어떻게 앞에가 골뱅이가 자동 나오지. 근데 자동으로 나올 때는 골뱅이를 치는 게 아니라 샵을 치는 거예요. 그 골뱅이가 자동으로 나오면 절대 좌표를 표현하는 게 샵입니다. 샵 표시예요. 샵 표시. 그런데 동적 입력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골뱅이를 치면 상대 좌표 되고 안 치면 절대 좌표가 돼요.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동적 입력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좌표를 입력할 때는 샵을 치야 돼요. 동적 입력에서 동적 입력 설정에 가보면 빠른 특성이라고 있습니다. 빠른 특성 탭 있죠? 여기에 보면 선택 시 빠른 특성 팔레트 표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체크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체크를 하게 되면 어떤 객체를 딱 눌렀을 때 그 객체의 특성 창이 뜹니다. 이게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체크를 해놓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내가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원을 여기다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린 다음에 내가 이놈을 이렇게 누르면 이와 같이 바로 창이 떠버려요. 그러니까 이 객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성창이라고 그러죠.
뭐 선 도면층은 뭐고 좌표값은 x값은 얼마고 y값은 얼마고 그런 정보가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편집을 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편집을 할 때는 이 객체는 무슨 객체지? 아니면 이 객체를 다른 레이어로 바꿔야지? 아니면 선의 종류를 바꿔야지? 수정 편집할 때는 편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작업할 때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빠른 특성에서 선택 시 빠른 특성 팔레트 표시를 이렇게 수정 편집할 때는 체크하는 게 좋고 일반적으로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해제하는 게 편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P라고 되어 있네요. 컨트롤 시프트 P를 누르면 이것이 이제 변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메뉴에 뷰에 가보면 파일 탭과 배치 탭이 있어요. 파일 탭과 배치 탭. 파일 탭과 배치 탭을 이렇게 다 체크된 상태는 이 파일 탭이라는 게 뭐냐면 파일 탭은 여기 그 맨 위에 보면은 시작이 있고 뭐 드로잉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돼요. 탭이 이렇게 추가로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개의 파일을 열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파일 탭을 열어놓고 작업하는 게 좋겠지. 그렇죠? 지금 드로잉 1이고 또 하나 누르면 어떻게 돼요? 또 하나의 또 어떤 파일이 하나 열려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파일의 개수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이걸 갖다 파일 탭이라고 그래요. 이 파일 탭이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의 도면에서만 작업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해제하면은. 자, 그 다음에 배치 탭이라는 것은 요 배치 탭을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요 밑에 요 배치라는 게 생깁니다. 모형. 일반적인 작업은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배치 1, 배치 2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내가 작업을 하면 배치에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배치는 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모형에서 작업한 놈을 배치에 어떻게 출력을 낼 건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해줍니다. 이게 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도면 하나를 설계했으면 한 장의 도면에 출력을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출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느 한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이 부분을 크게 나오게 하고 전체적으로 나오게 하고 두 개만 나오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면은 하나지만 출력은 여러 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 개 내는 것을 이 배치 탭에다가 배치를 시켜놓고 그 배치대로 출력을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그 배치에서 출력을 내면 돼요. 배치를 안 쓰고 뷰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뷰 명령을 써가지고 어느 한 부분별로 미리 다 이렇게 정해놔. 내가 출력을 어떻게 낼 것인가를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불러다가 저장된 걸 불러다가 출력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게 배치를 써도 되고 뷰를 써도 되고 그래요. 자, 선의 가중치를 주는데 선의 가중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중치는 어디서 줬어요? 레이어에서 줬죠? 레이어에서 가중치를 주고요. 그 가중치 준 것을 보이게 하려면 이게 여기가 가중치 온오프예요. 가중치 온오프를 여기서 누르면 가중치가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것이 선의 투명도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탐색막대라고 합니다. 탐색막대라는데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손모양이 있습니다. 이 손모양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그 휠을 갖다 꾹 눌러서 움직이면 어떻게 돼? 화면이 움직이지. 휠을 꽉 눌러가지고 움직이면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손 모양이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을 움직일 수 있고 아니면 그렇게 안 하고도 그냥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휠을 갖다가 마우스에 휠을 꽉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고요. 여기서 많이 쓰는 것은 뭐가 있냐면 바로 밑에 줌 명령이 있습니다. 줌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줌 친다 그러면 줌 치고 올 치고 Z 치고 올 A 치고 뭐 그랬잖아요. 또 어떻게 돼요? Z 치고 W 친 다음에 범위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키보드를 안 쓰고 바로 화면 오른쪽에 이 탐색 막대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줌 인도를 딱 체크를 한 다음에 내가 이 부분을 확대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확대하고 꽉 누르면 그 부분이 딱 확대가 되죠.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줌 이전쯤 그리면 어떻게 돼? 이전쯤 그리면 줌 이전 이렇게 누르면 이전으로 가고 그러니까
명령어 라인에서 준명령에서 명령어 라인을 써도 되고 어떻게 돼요? 탐색막대를 써도 되고요. 탐색막대를 쓰면 어떻게 돼요? 키보드 칠 필요 없이 그냥 마우스로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써가지고 어떤 것이 편리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나는 키보드 치는 게 더 빠르다 그러면 키보드로 하는 거고, 그냥 나는 그냥 이거 쓰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거 쓰면 될 것 같아요. 뭐 사각형으로 이렇게 구름 모양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프리핸드로 할 수도 있고요. 프리핸드로 하려면 이것은 뭐다라고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딱 누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바뀌죠. 이렇게. 이 구름 모양에 요 반지를 이 알값을 변경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가보는 거죠. 구름형 리비전에 가서 요걸 딱 누릅니다. 누르면 여기 옵션이 나와요. 옵션에서 뭘 바꾸면 되냐면 요 호기를 바꾸면 돼요. 호의 값, 아크의 값을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A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치면은 요 기본값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것은 반지름 값이 호의 값이 26으로 이렇게 그려진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값을 변경하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10으로 바꾼 다음에 내가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그렇죠? 이 구름형 리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이것은 뭐다라고 이렇게 풍선 도움말처럼 이렇게 알려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면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객체 가리기를 사용해서 안 보이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가리를 딱 누른 다음에 이 부분 안 보이게 하고 싶다. 이렇게. 연장하고 자르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2011로 변하면서 어떻게 돼요? 변하면서 이 자르기하고 연장이 조금 바뀌었어요. 트림 친 다음에 기준이 되는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친 다음에 내가 자르는 객체를 선택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2021로 오면서 이것이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트림 치고 내가 자른지를 딱 그냥 선택을 하거나 범위를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잘리지. 근데 자동으로 잘리는 과정에서 내가 원치 않게 잘리는 경우가 있어. 내가 어떤 기준이 되는 객체를 선택하고 자르고 할 때는 트림 익스텐드 모드라는 명령. 이 명령은 좀 길죠. 이제 트림과 연장에 대한 모드를 바꾸겠다는 거죠. 기본값이 1인데 0으로 바꿔버리면 그 2010처럼 객체를 선택하고 기준이 되는 객체를 선택하고 잘라야죠. 그냥은 안 잘려지고. 그래서 기본값은 1입니다. 1이라는 건 뭐냐? 그냥 트림명 2020이라서 트림 치면 그냥 자동으로 잘려지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내가 9버전 방식으로 어떤 기존의 객체를 선택하고 자르겠다. 그러면 요 트림 익스텐드 모드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 명령을 쓸 때 자르려고 해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어떻게 했냐면 브레이크 치고 BR 치고 객체 선택하고 다시 첫 번째 점 다시 잡아서 객체 스냅을 한 다음에 잘랐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2021로 가면서 이것이 자동이라는 보다 명령어가 하나 더 생기는 거야. 브레이크 80 포인트라는 명령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BR 안 치고 브레이크 80 포인트를 치면 첫 번째 점을 안 잡고 바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REAK AT POINT 이렇게 이터를 치면 객체를 선택을 합니다. 자, 객체 선택하는데 여기서 바로 객체 스냅을 할 수 있어요. 객체 스냅을. 그러니까 객체 스냅과 객체를 동시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교차점을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교차점을 선택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골뱅이하고 엔터를 딱 치면 이렇게 객체가 분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빠른 측정. 우리가 면적 구할 때 면적은 어떻게 돼요? 뭐냐, 사각형 면적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지. 이런 형태의 면적을 구하려고 한다. 그럼 이런 형태의 둘레를 계산하겠다. 이건 굉장히 힘들어지지.
디스트라고 딱 친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지? 하고 두 점을 찍으면 이렇게 두 점에 대한 거리가 딱 나옵니다. 거리 나오죠. 얼마라고. 그래서 많이 쓰는 것은 거리.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에리어에서 에리어 또 이렇게 쳐도 되고 AA만 쳐도 돼요. AA에 딱 친 다음에 거리를 측정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다면 계속해서 연속점을 찍어줍니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구속점을 찍어줘요. 찍어주고 마지막에 가서 엔터를 딱 치면 여기에 둘레가 얼마고 00이라는 게 면적이죠. 면적이 얼마나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좌표값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를 딱 친 다음에 어떤 점을 딱 찍으면 그 점에 대한 좌표값이 딱 나오죠. 좌표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틸리티에 있습니다. 명령을 쳐도 되고, 요 객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객체, 요 객체가 길이가 얼마고 뭐 좌표값이 얼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싶으면 그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리스트라고 치는 거예요. 리스트. LIST라고 딱 치면 극좌표 추적이라는 게 스키모드하고 극좌표 추적하고는 같이 사용을 할 수 없고, 극좌표 추적을 이렇게 눌러보면 90, 180, 270, 4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스케치를 할 때 각도를 입력 안 하고, 각도를 내가 일일이 입력 안 하고 극좌표 추적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값은 자동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 20, 30, 40 그리면 내가 마우스로 움직일 때 자동적으로 10도, 20도, 30도가 자동으로 그려져요.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10, 20, 30, 40이 선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극좌표 추적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라인 L 친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것이 0도죠. 이렇게 10도, 20도, 30도 이렇게 딱딱딱 스냅이 걸려서 움직여요. 스냅이 걸려서 10도 단위로 이렇게 내가 일일이 치지 않고서도 이렇게 각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각도를 입력 안 하고 정해진 각도 있잖아요. 정해진 각도에 의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려주는 것을 우리는 극좌표 추적이라고 해요. 이렇게 찍는 명령이 뭐냐면 포인트입니다. PO를 이렇게 쳐도 되는데, 우리가 도면 작성할 때 여기서 이렇게 선을 직접 안 그리고 미리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경우가 있죠. 점 찍어 놓는 경우. 내가 점을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이 화면에다 점을 하나 찍겠습니다. PO라고 딱 친 다음에 내가 점을 하나 딱 찍었어요.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있는데, 선이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선이 있는데 선 위에 점을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선 위에 점은 보여 안 보여? 선은 점의 집합인데 거기에 점이 있는다고 해서 보이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점의 스타일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냥 P타입이라고 치면 돼요. P는 포인트죠. P, TY, PE 이렇게 치면 이렇게 점 스타일이 나옵니다. 점 스타일이 나오고, 현재는 어떻게 돼요? 점이 안 보이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요 형태의 X 모양으로 점을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주면 점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스타일 바꾸면 또 이 스타일에 따라서 이 점의 모양이 바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선을 하나 그렸는데 PO를 딱 친 다음에 점을 어디다 지정하냐? 이 선의 중간점. 선의 중간점에다 딱 찍습니다. 그러면 점이 중간점에 이렇게 딱. 자, 그 다음에 점이 찍었으면 점을 객체 스냅을 해야 되는 경우 있어요. 스냅을 할 수가 있어요. 점을 갖다 정확하게 스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점을 찍은데 이 점에서 선을 하나 내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 점을 갖다가 객체 스냅 해야 되죠. 그러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라인 한 다음에 Shift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면 이제 객체 스냅, 이제 빠른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점을 객체 스냅하는 것이 뭐냐면 노드입니다. 노드. 이 노드가 점을 객체 스냅하는 거예요. 이 노드가. 그래서 노드를 딱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찍혀져? 노드, 점을 이렇게 객체 스냅할 수, 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점을 정확하게 스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스냅, 요 점하고 이 점에서 요 점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점을 사용하려면 점 스타일을 바꾸고 해야 돼요. 그냥 하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디 사용하냐면 등분할이나 길이 분할을 하는데 사용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선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 선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걸 이 선을 갖다가 3등분하고 싶어. 어떤 객체를 일정하게 분할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DIV예요. DIV. 이 상태에서 DIV를 치는 거예요. DIV 친 다음에 내가 등분할 객체를 일단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는데 몇 등분 할 거냐? 3등분 하겠다. 3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3등분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얘가 이렇게 점을 찍어줍니다. 이게 바로 등분할이에요. 지금 이 길이가 지금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이 길이를 갖다 30mm씩, 30씩 이렇게 분할을 하려고요. 30씩. 이게 등분할은 어떤 객체를 몇 등분을 할 거냐는 거고, 길이 분할은 어떤 길이를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내가 30씩 표시를 이렇게 해나고, 나머지가 있을 수도 있고, 딱 맞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걸 갖다가 이제 길이 분할이라 합니다. 길이 분할, M이라고 치면 돼요. M이 딱 친 다음에, 길이 분할할 객체를 먼저 선택합니다. 길이 분할할 객체는 이쪽서부터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서부터 분할이 되고, 여기를 선택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분할이 돼요. 그래서 내가 30씩 분할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분할 객체를 앞쪽서부터 하겠다 그러면 앞에를 선택을 한 다음에 얼마로 하겠냐? 30씩 하겠다. 30하고 엔터를 딱 치면 30씩 분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까지 30이고 30 이게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길이 분할이라고 그래요. 등분할, 길이 분할 이해되죠? 네. 그러면 길이 분할, 등분할을 하려면 꼭 무엇을 해야 돼요? 점 스타일 바꿔줘야 되지. 점 스타일을 안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점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점 스타일을 꼭 바꿔주고 등분할, 길이 분할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유틸리티에 점 있고요. 아이디, 점 찍는 거 있고, 점 스타일. 요거서 점 스타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도구는 유틸리티에 있어요. 객체 특성 조작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성 객체를 내가 바꾸겠다. 그러면 이거죠. 바꾸기 전에 이제 명령을 먼저 쳐야 됩니다. PR 이렇게 치는 거죠. PR로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게 PR이네. 그렇지? PR을 딱 친 다음에 PR을 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른 특성 그 창이 뜹니다. 이 특성창을 쓰는데 이 특성창에 따라서 이 특성창이 어떤 객체를 내가 선택을 하면 그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이렇게 뭐 도면층을 바꿀 수도 있고 뭐 선 종류가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면층을 바꾸고 싶다. 근데 객체를 두 개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여기 도면층을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도면층에서 내가 여기 도면층이 만든 게 보이잖아요. 숨은 선의 그 레이어를 바꾸고 싶다. 그럼 딱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동안 우리가 레이어에서 어떤 그 레이어를 바꿀 때는 어떻게 돼요? 선택하고 레이어 선택해도 되잖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특성창을 딱 띄워놓고 선의 종류, 뭐 도면층, 뭐 투명도 여러 가지 이 특성, 그 객체의 특성을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돼요?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객체 특성입니다. 객체 특성 조작 창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성창이라고 이렇게 이런 특성창. 네, 특성창을 띄워가지고 특성을 띄워서 어떤 그 속성을 바꿔주는 겁니다. 필요 없으면 이 창을 닫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변화됐죠. 그런데 내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어. 내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금방 이 그린 이 선을, 이 객체를 이거하고 똑같이 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바꾸는지 기억을 하면 어때? 그대로 바꿔주면 되겠죠. 근데 이 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는 뭐 레이어 바꾸면 다 바뀌지만 선의 종류, 선의 색상, 뭐
선의 그 가중치 이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걸 갖다 일일이 바꾼다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특성 복사예요. 이게 매치시키는 거죠. 뭘 매치시켜? 폴포트이즈, PROP. 그러니까 매치, PROP 이렇게 치면 이게 특성을 갖다 복사할 수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다른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특성 복사하는 명령이 매치, PROP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MATC 매치 이렇게 매치 치면 매치 친 다음에 PROP 나오네요. 딱 누릅니다. 누르면 원본 객체를 선택하라 하는 거죠. 내가 복사해주는 객체를 선택하는 거 이거죠. 자, 그걸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대상 객체 이게 딱 선택을 하면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분 모양이 나와요. 분 모양.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적용하자는 객체를 이렇게 딱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속성이 그대로 복사돼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죠.